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반다이에서 HG로 발매한 퍼시픽림의 프라모델 브레이서 피닉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퍼시픽림 업라이징에 등장을 하고요. 가격이 엔가로 2,300엔입니다. 국내에서 한 23,000원부터 29,000원 정도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방금 말했듯이 영화입니다. 퍼시픽림2 업라이징에서 등장을 하는데 파일럿이 3명이 탑승을 합니다. 3명. 그렇지만 한 명은 이제 화기관제를 하는 그런 업무로 약간 이제 좀 보조 역할 같은 느낌으로 한 명이 더 타더라고요. 그리고 프라모델 자체도 꽤 잘 나온 편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다른 프라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설정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사이즈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죠. 원래 설정은 70.71m의 높이 그리고 2128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데 뭐랄까 어벤져보다 아무래도 프라모델이 좀 왜소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하다. 너무 작은데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가격 대비 그런 게 있겠죠.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줄까 합니다.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면은 HG 브레이서 피닉스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전체적으로 약간 좀 탁한 그런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사막형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듬직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특히나 이 목 없이 움푹 들어간 이 머리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어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방어력에 대한 신뢰도가 좀 생기더라고요. 하지만 기존에 발매했었던 다른 예거들에 비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. 옵시디언 퓨리보다 머리 하나 작은 어벤져, 그리고 그것보다 가슴까지 작은 브레이서 피닉스는 뭐랄까 옆으로 퍼진 건 좋은데 약간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그러면 좀 다운돼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머리 쪽에는 약간 이제 실을 이용을 해서 색깔 조합을 맞춘 부분도 살짝 존재하고요. 그리고 클리어 파츠가 아닌 그냥 노란색 파츠로 재현되어 있는 바이저 부분, 그리고 어깨 부분 정말 듬직합니다. 이 어깨 위에는 약간 기계적인 몰드도 보이기도 하고요. 접합선을 없애기 위해서 위쪽 파츠가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부위별로 이렇게 조금씩 테트론 실이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부족한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.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팔도 좌우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.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그냥 오른팔이고요. 이쪽에 제트 너클이 달려있는 왼팔입니다. 이제 오른팔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너클 부분이 달라졌고 팔뚝에 이 로켓 부분 추진기가 달려있는 것도 특징이죠. 그리고 몸통에도 이제 가슴에 캐논을 장비하기 위한 조인트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등의 디테일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. 이런 스러스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하체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무릎 자체가 역각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남자의 로망을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. 그리고 하체에도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한 마킹들이 꽤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편인데요. 이 발 쪽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. 발 라인으로 보이는 거는 다 실입니다.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도 의외로 잘 어울리게 잘 버무러지는 느낌이랄까. 뭐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. 이 다리 뒤쪽도 상당히 좀 듬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킹도 잘 되어 있지만 튼튼해 보이는 이 외장들 보기 좋네요. 그러면은 무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아까 왼팔에 있었던 제트 너클, 주먹도 주먹이지만 여기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 너클 부분에 디테일도 꽤 좋은 편입니다. 손목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랑 이 추진기 앞에 터빈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어요. 그리고 뒤쪽은 약간 뚫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약간 집시 레인저나 어벤져의 엘보우 로켓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가슴에 볼텍스 캐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실제 프라모델은 좀 파츠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흉부를 떼어내고 작업하는 게 좀 편합니다. 이 레일 부분 떼어내고요. 가슴에 조인트를 드러내고요. 자, 이렇게 볼텍스 캐논이 완성이 됩니다. 아까 레일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원래 이렇게 그냥 아무 무늬도 없다가 이제 캐논을 전개하면서 디테일이 확 살아나는 부분으로 바뀌죠. 애초에 파츠 교환식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말고 이것만 끼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마개 부분을 떼어내고 볼텍스 캐논을 장비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도 디테일은 꽤 좋은 편이에요. 의외로 몰드가 촘촘히 들어가 있는 게 보기도 좋고요. 이 브레이서 피닉스가 3명인 파일럿이 3명인 이유, 여기에 보조로 1명이 더 타죠. 기본적으로 드리프트하는 2명이 있고 화기관제하는 1명이 있고요.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원래 이 캐논은 이 뒤쪽으로 넘어가도 달릴 수 있어요. 그런데 실제 프라모델에는 그 디테일이 재현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.
그리고 안티카이주 미사일 런처, 이 어깨 내부에 살짝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디테일이 보이죠? 이런 식으로 내부에 살짝 안 보이게 가리게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한 발 한 발 사용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허벅지 쪽에도 미사일 런처가 하나 있습니다. 요것도 이제 사용하는 안티 카이주 미사일 런처입니다. 그리고 이 오른팔에는 타이탄 리디머라고 하는 그 예거의 모닝스타가 여기 원래 영화를 보면 달려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그냥 교체식으로라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는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약간 임팩트 있는 무장 중 하나였거든요. 이번엔 가동률도 한번 살펴보죠. 일단은 목 부분은 역시 움푹 들어간 만큼 그렇게 가동폭이 넓을 것 같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움직여줍니다.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드는 것도 자유자재죠. 어깨 부분은 자세히 보면은 이 내부의 관절이 바깥으로 뽑혀 나오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외장 자체가 좀 두꺼워서 그런지 티가 많이 안 나요. 그래도 이제 어깨 장갑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이 프레임이 좀 내부 디테일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자체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뽑혀 나온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. 그리고 팔꿈치, 기본적으로는 이중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죠. 그렇지만 이 팔꿈치 자체가 연장하는 기믹이 있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두꺼운 팔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허리 부분은 다른 예거들보다 자유롭습니다. 걸리는 거 없이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고 위에도 가슴 가동도 따로 있고 자유자재입니다. 고관절 부분은 역시 다른 예거들과 비슷하게 이 고관절 자체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만 이 구조물 때문에 많이는 안 움직여요. 그리고 이 고관절 옆에 보면 허벅지에도 또 좀 특별한 가동들이 존재하는데 이 허벅지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 가동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거기에 허벅지 부분이기 때문에 회전도 자유자재로 해줄 수가 있어요. 다양한 액션 취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무릎 역각다리입니다.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줄 수는 있어요. 보기보다는 꽤 움직여주고요. 발목도 내부 관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접지할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좌우로 꺾이는 것도 꽤 많이 꺾이는 편입니다. 자, 그럼 특징 기믹도 한번 봐야겠죠. 이 브레이스 오브 피닉스 사실 무장 보면 다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. 다른 예거들과 마찬가지로. 그렇지만 이 브레이스 오브 피닉스에는 파일럿인 아마라의 소형 예거 스크래퍼가 들어가 있습니다. 실제 영화상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만든 소형 예거입니다. 스크래퍼라고 하고요. 이렇게 구체형으로 이렇게 막 감았다가 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긴 단색이나마 그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. 실제로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은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HG로 발매한 퍼시픽 림 업라이징의 브레이스 오브 피닉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다른 예거들과는 다르게 좀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약간 키가 작다는 거, 그 부분이 좀 목에 튀인 것 같아요. 글쎄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롱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 봐요. 빠빠시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역시 퍼시픽 림 프라답게 디테일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계적인 몰드 이런 것들 특히나 멋졌고 이 영화상에서 나왔던 모습들도 꽤 많이 재현을 해주었습니다만 무장이나 이런 건 많이 아쉬웠죠. 그래서 상세 점수 일단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. 외형만큼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로 꽤 잘 나왔고 거기에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좋고 마킹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무장은 7점입니다. 아무래도 이 오른팔에 있었던 모닝스타 그게 아무리 남의 다른 예거에서 빼온 거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마지막에 사용을 하는 이 브레이스 오브 피닉스의 무장인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.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뒤로 넘어가지 않는 볼텍스 캐논도 좀 그랬어요. 그리고 가동은 8점 줄까 합니다. 이 하체도 하체지만 어깨 부분 보면은 팔이 옆으로 들리는 게 잘 안 돼요, 사실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기믹은 8점 줄까 합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지만 스크래퍼가 들어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무장에서의 이런 앞뒤 기믹이라든지 좀 강렬했던 장면 중 하나거든요. 그거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가동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믹 같은 거 그런 거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. 역각다리면 역각다리답게 좀 더 자유롭게 움직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. 그래서 총점 8점 줄까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쉬는 시간 되세요. 안녕, 제롱이었어요. 빠빠시. 일어나요 나의 그
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. 우리 항상 너와